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31일 이정훈입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법원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많은 사람이 지진이 났거나 하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상호관세는 무효다라고 그랬었는데 2심에서도 역시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제서야 우리나라 언론들이 중요성을 파악한 것 같은데, 워싱턴의 연방 순회항소법원, 이게 연방재판부 중에서 2심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게 1977년 제정된 건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 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까지 주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권한 바깥이다. 그리고 이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 즉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거나 미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나라, 비밀리에 또 테러를 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 상대로 무역을 제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거를 적국이 아닌 나라까지 사용을 했고, 그러한 나라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다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상호관세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미국 의회가 관세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있었죠. 1심 때에는 3명의 판사가 이걸 딱 저시했었는데 그때는 1심은 국제무역법원이었습니다. 원래 5월에 있었는데, 원래 5월 판결이 있었는데 전원일치,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다. 이 상호관세는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을 때 미국 주가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유예를 했었죠. 유예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부과했을 때는 큰 충돌이, 폭락이 없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이걸 부과해서 미국의 엄청난 국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주가가 변동이 없었는데 5월 달에 이 국제무역법원 1심에서 이건 불법이다, IAEA를,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과도하게 행사한 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지 했는데 트럼프는 계속 가장 좋은 예가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한테 15% 부과한 거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냥 가는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으로 항소를 했었는데 이 항소심 2심에서도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비난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렇게 판결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관세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은요,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보류해버렸죠. 근데 미국 법원은, 연방법원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도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소신껏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기억하시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열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은 정작 이재명 세력한테 불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서 논의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이재명 재판을 다 수년시켜버렸습니다. 아주 정치에 살랑살랑 기어다니는 그런 사법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사법부를 완전히 개혁해서 꼼짝도 못하겠다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를 쓰고 있는데, 미국의 연방법원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도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세상에 춤을 출 것 같네요. 대한민국 사법부도 미국 사법부만큼 소신 있는 판결, 법을 근거한 판결을 좀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국기정치의 빅뉴스가 지금 다가오는 9월 3일 날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참석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그 관심을 끌고 있는데, 김정은이 감으로 인해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즉 김정은이가 러시아랑 붙어서 그동안 이제 북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러시아랑 붙어서 다 자기네 경제 문제가 지금 한 10년 만에 최고의 호황. 제가 지금 북한 경제가 좋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자료로도 공식 확인됐죠. 경제가 좋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푸틴은 유럽에서는 자기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신나치다. 신나치 때문에 나치를 치기 위해서 침공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나치를 때려잡기 위해서 소련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연합군을 만들어 한편이 돼서 싸웠게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내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전승절에 참가하게 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 직전에 상하이 회의에도 역시 참가했다가 중국에서 역시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에 참가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팽창하고 있다. 즉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하면서 일본을 때리죠. 일본이 거기에 반발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군국주의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2차 대전 때 연합국이었죠. 그러니까 한 편이 되는 거고 미국도 우리 편이 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2차 대전 시스템으로 탄생된 게 유엔인데 유엔이 나치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때려잡으면서 그 때려잡은 5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서 지금까지 세계를 끌고 왔는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신나치 지금의 일본을 신군국주의로 몰고 있는 게 푸틴입니다. 지금 젤렌스키를 여러분 나치로 보십니까?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일본을 국주의로 보나요? 국제정치는 이렇게 냉엄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판국에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이 계속 상호관세는 불법이다는 판결을 내리고 러시아는 신나치 신군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동전선을 폐하한다 하면서 북한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불법이다는 판결이 나오면 세계경제는 춤을 출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폭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그럼 트럼프가 헤게몬을 쥐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국내 법원에 의해서 스톱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제 정치는 춤을 출 것이고 또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서 반나치 반군국주의 전선을 확대하려고 하는 푸틴은 점점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에 서야 되나요? 이런 와중에 북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퍼주기를 한다.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요동칠 수 있는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말려들 수도 있는 거죠. 참 잘해야 되는 시점인데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미국 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바는 없죠. 대통령이 줬으니까 문제가 된다. 크게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그 춤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치가 춤을 출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좋은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자세히 보시고 일본을 신군국주의로 몰고 있는 러시아를 자세히 보시면서 세계 국제정치가 요동치고 있구나.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나. 이재명 정부는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